야! 너 거기 안 서! 그 소고기 당장 내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 생일이라 소고기 미역국 한 번만 끓여주고 싶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심, 낡은 분홍색 우비를 입고 필사적으로 달리던 10살 소녀 유빈이가 거대한 덤프트럭의 굉음과 함께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집니다. 이 아이, 왼쪽 가슴에 이 나비 모양 점. 아이 이름이 뭐라고? 오로지 성공과 야망을 위해 아내를 빗속으로 내던졌던 재성병원장 이민석. 그가 10년 만에 마주하게 된 딸은 소고기 한 팩을 사지 못해 도둑질을 하다 죽어가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처의 처절한 절규와 딸을 죽이려는 누군가의 서늘한 음모까지 멈춰버린 아이의 심장 위에서 펼쳐지는 아비의 뒤늦은 참회와 목숨을 건 사투. 과연 이 비극의 끝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두 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현실적인 소재와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픽션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몰입을 위해 극화된 에피소드이며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임을 밝힙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지는 도심의 저녁은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형마트 안은 저녁 창거리를 준비하며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낡아서 색이 바랜 분홍색 우비를 눌러쓴 10살 소녀 김유빈이 정육 코너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거렸습니다. 김유빈이 매대 위에 놓인 소고기 한 팩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작은 손등을 만지작거렸죠.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에 고기라도 넣어주고 싶은데. 유빈이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세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돈을 확인한 김유빈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어요. 유빈이 떨리는 손으로 소고기 한 팩을 집어들더니 눈을 질끈 감고는 가슴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해본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이 유빈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방금 품속에 집어넣은 거 다 봤어. 당장 꺼내. 유빈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보안 요원의 팔등을 뿌리치고 출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유빈이 빗물이 고인 바닥 등을 박차며 마트 밖으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보안 요원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바닥을 구르자 유빈은 더욱 속도를 높였죠. 유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단보도를 향해 발등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덤프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빗길을 가로질러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빈이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품 안에서 튀어나온 소고기 팩이 터지면서 붉은 핏물이 빗물과 뒤섞여 길가로 흘러갔습니다. 유빈의 작은 몸이 차가운 도로 위에서 미동도 없이 식어갔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으며 재성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재성병원장 이민석은 병원 창립 기념 연회장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이민석이 권위 있는 표정으로 중년의 이사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올해 우리 병원 수익률이 작년보다 20%는 넘게 올랐습니다. 이민석이 옆에 선 이사에게 거들먹거리며
자랑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응급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달려와 이민석의 팔등을 붙들며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대형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당직 의사들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민석이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툭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꼭 이런 일이 생겨야겠어? 나 없으면 이 병원은 돌아가질 않는구먼. 민석이 투덜대며 연회장을 빠져나와 하얀 가운을 걸치며 응급실로 급히 들어섰습니다. 처치대 위에 누워 산소 마스크 등을 쓴 어린 소녀의 얼굴이 민석의 시야에 들어왔죠. 민석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대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야?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지? 이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소녀의 뺨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옆에서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소지품을 뒤졌는데 이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것은 피에 젖어 얼룩진 낡은 은색 반지 목걸이였습니다. 민석이 그 목걸이를 낚아채듯 움켜쥐며 거칠게 숨등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돈 없던 의대생 시절 첫사랑이자 자신의 전처였던 김지원에게 영원을 약속하며 줬던 저렴한 커플 반지가 아이의 낡은 목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처치를 위해 유빈의 피 묻은 옷을 가위로 급히 잘라냈습니다. 그때 유빈의 왼쪽 가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나비 모양의 붉은 점이 나타났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 등을 쥐어뜯고는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안 돼. 예, 정신 차려. 제발. 이민석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며 유빈의 가슴을 두 손으로 강하게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내 말 들리면 눈 좀 떠봐. 민석이 눈물을 쏟아내며 멈춰버린 아이의 심장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한편 낡은 달동네 단칸방에서는 김지원이 벽을 더듬으며 시계의 시침을 만졌습니다. 유빈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마트에 미역 사러 간다고 신나서 나갔는데. 김지원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구석에 놓인 지팡이를 펼쳐 집어들었습니다. 지원이 집 밖으로 나가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빈아 어디 있니? 엄마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줘. 지원은 쏟아지는 빗물에 온몸이 젖으면서도 시장통 골목을 필사적으로 헤매고 다녔죠. 옆을 지나가던 이웃집 여자가 김지원의 어깨를 붙들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유빈 엄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유빈이가 마트 앞에서 큰 사고가 났대. 지원의 손에서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댕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사고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유빈이가 왜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지원이 이웃집 여자의 옷소매를 붙들고 목 놓아 울며 물었습니다. 재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대. 어서 가봐요. 지원은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빗길을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김지원이 전신주에 몸을 부딪히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죠. 유빈아, 제발 무사해야 해.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지원이 간신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 복도 벽을 더듬으며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유빈을 살리려는 의료진의 긴박한 발소리와 기계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민석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수술실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벽을 짚으며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위태롭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우리 유빈이 있나요?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민석이 걸음을 멈추고 초라한 행색의 눈먼 여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초점 없는 눈동자는 지원이었습니다. 분명 김지원이었습니다. 너 정말 지원이야? 이민석이 지원의 어깨를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원이 몸을 움츠리며 민석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 누구야? 우리 유빈이 의사 선생님 맞아요? 민석이 지원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지원의 눈동자는 아무런 초점 없이 허공만을 향했습니다. 지원아, 너 눈이 왜 이래? 왜 앞을 못 보는 거야? 나 안 보여. 민석이 지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습니다. 지원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험하게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목소리, 이민석? 너 이민석이지. 네가 왜 여기 있어? 지원이 허공을 마구 휘저으며 민석의 멱살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유빈이가 왜 내 병원에 누워 있냐고. 지원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민석이 있을 법한 방향을 향해 서럽게 절규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눈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딸 목숨까지 네가 망치려는 거야? 지원이 민석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원을 안아주려 했지만 지원은 민석의 팔을 이로 거세게 깨물며 밀어냈죠. 손대지 마. 그 더러운 손으로 나랑 우리 유빈이 건드리지 마. 짐승 같은 놈아. 지원이 바닥을 더듬어 내동댕이 쳐진 지팡이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민석이 피 묻은 가운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수술실 안을 가리켰습니다. 지원아, 진정하고 내 말 들어. 일단 유빈이부터 살려야 하잖아. 내가 직접 수술할 거야. 지원이 수술실 문을 향해 기어가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너한테는 절대 못 맡겨. 이 살인마 같은 놈아. 지원의 외침이 병원 복도등 등을 가득 채웠지만 수술실의 붉은 등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원의 처절한 원망을 등 뒤로 한 채 다시 수술실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원은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딸의 이름만을 목 놓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응급실 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빗줄기가 유빈의 핏자국을 씻어내려는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푸른 조명 아래서 이민석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지도 못한 채 메스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유빈의 찢어진 심장 혈관을 한 땀 한 땀 봉합할 때마다 민석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죠. 수술실 밖에서 들려오는 지원의 처절한 곡소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민석의 귓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제발 우리 유빈이 살려주세요. 신령님, 부처님, 제발이요. 지원이 바닥을 기며 울부짖는 소리에 민석이 입술을 지식이며 옆에 선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거즈 더 가져와. 출혈이 안 잡히잖아. 어서.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실을 묶으며 속으로 몇 번이고 유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야망을 위해 버렸던 아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되어 나타나고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응급실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민혜정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민혜정이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실 안에 있는 아이 누구라고? 민석 씨가 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건데?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민혜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원장님 전처인 김지원 씨의 딸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집도를 고집하셔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민혜정이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지원?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것도 애까지 달고. 민혜정이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지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우리 유빈이. 수술 끝났나요? 민혜정이 지원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김지원? 세상에, 눈이 왜 그렇게 됐어? 정말 비참하게 됐네. 지원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민혜정?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민혜정이 지원의 어깨를 툭 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여긴 우리 재성재단 병원이야. 그런데 왜 내 남편이 김유빈 수술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지원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민혜정의 발치 근처를 때렸습니다. 저리 가. 내 더러운 입으로 내 딸 이름 부르지 마. 살인마 같은 년. 민혜정이 눈등을 부릅뜨며 지원의 지팡이를 빼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말 조심해. 내 딸 목숨줄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렸는지 잊었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이민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으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석을 발견한 혜정이 달려가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저 여자 딸을 당신이 수술해? 민석이 혜정의 손을 뿌리치며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아, 일단 고비는 넘겼어. 유빈이 중환자실로 옮길 거야. 지원이 민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손을 뻗어 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됐어. 내 딸 건드리지 마. 이민석, 너도 저 여자랑 똑같아. 우리 유빈이 데리고 당장 여기서 나갈 거야. 민석이 지원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유빈이 죽어. 일단 아이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달려와 민혜정의 눈치를 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이 환자 보호자가 수술비 지불 능력이 전혀 없어서 VIP 중환자실 입실은 곤란합니다. 민혜정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들었지? 병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곳이야. 공짜로 남의 병원 시설을 쓸 수는 없잖아. 민석이 원무과 직원의 멱살을 잡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나가는데 돈 타령이야? 당장 입원 수속 밟아. 원장 명령이야. 민혜정이 서늘한 목소리로 직원을 제지했습니다. 원장 명령보다 이사회 결정이 우선이라는 거 잊었어? 민석 씨, 당신은 지금 제정신 아니야.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운 유빈의 곁에서 지원이 딸의 발을 더듬어 만졌습니다. 유빈아, 유빈아, 엄마 여기 있어. 발이 왜 이렇게 차가워? 우리 유빈이 추우면 안 되는데. 지원이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유빈의 발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민석이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다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벽에 기댔습니다. 비서가 민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김지원 씨가 사시던 곳을 알아봤는데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지난 10년간 시장 모퉁이에서 나무를 다듬거나 마늘을 까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손끝 감각으로만 일을 하느라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이민석이 주먹을 꽉 쥐며 벽을 쾅 쳤습니다. 마늘을 까? 나무를 다듬어? 내가 버린 내 아내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린 유빈 양이 학교가 끝나면 늘 엄마 옆에 앉아 같이
마늘을 까고 나무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눈이 되어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대신하며 말이죠. 이민석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화려한 병원장실에서 성공을 만끽하는 동안 친딸은 시장 바닥에서 마늘을 까고 소고기 한 팩을 못 사서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이 심장을 후벼 팠죠. 그때 유민의 심박동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환자 혈압이 떨어집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민석이 급히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원이 당황하며 유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왜 그래요? 유빈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민석이 지원의 어깨를 밀쳐내며 의료진에게 지시했습니다. 강심제 투여해. 다시 수술방 준비해. 어서. 지원이 바닥에 고꾸라지며 이민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민석, 제발, 제발 우리 유빈이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미워한 거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민석이 지원의 손을 떼어내며 차가운 복도로 그녀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있으면 방해돼. 밖에서 기다려. 내가 살릴 거니까. 민혜정은 원장실로 돌아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재성병원 이민석 원장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는 제보를 하고 싶은데 관심 있나요? 아주 자극적인 기사가 될 거예요. 민혜정은 전화를 끊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살았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재성병원이야. 아이도 못 갖는 내가 유일하게 지켜온 내 성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핏줄이 감히 여길 넘봐? 민혜정의 눈에는 서늘한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해. 그게 누구의 자식이든 내 성벽을 허물게 두지 않을 거야. 민혜정이 비서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즉시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민석이 수술실에서 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사투를 벌이는 사이 병원 밖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재성병원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응급실 복도에는 여전히 축축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민석이 충혈된 눈으로 원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형사 박 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팀장이 모자를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이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어제 유빈 양 사고 말입니다.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닙니다. 민석이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박 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니요? 박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민석의 앞에 펼쳐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트럭 제동 장치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민석이 사진 속 잘려나간 부품을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박 팀장이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재성그룹 계열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민혜정 이사장님 댁 가문 말입니다. 민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혜정이가? 설마 혜정이가 우리 유빈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박 팀장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원장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박 팀장이 나간 뒤 민석은 유빈의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병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가방을 열자 유빈이 정성껏 그린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 얼굴이라고 적힌 그림 속에는 민석의 모습과 꼭 닮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엄마 눈 수술비라고 적힌 낡은 저금통과 시장 나물 배달 전단지가 들어 있었죠. 민석은 유빈의 그림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목이 메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는데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아빠도 몰라보고 혼자서 고생만 했구나. 민석이 그림을 가슴에 대고 흐느끼는데 병실 밖에서 지원의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벽을 더듬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와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민석,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유빈이 가방 너한테 있지? 당장 내놔. 민석이 지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진정해. 유빈이 짐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지원이 민석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증오 섞인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진정? 네가 10년 전에도 그랬지? 나를 빗속에 밀어내면서 진정하라고 했잖아.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지원의 옷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원아, 그래서 그날 사고가 나서 눈이 그렇게 된 거야? 지원이 험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그래, 뱃속에 있는 유빈이를 살리려고 구르다가 내 눈이 이렇게 된 거라고. 민석은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해. 난 네가 그렇게 된 줄도 몰랐어. 지원이 비웃음을 흘리며 민석이 있을 법한 방향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사과하지 마. 내 사과가 내 눈을 뜨게 해주기라도 해? 아니면 유빈이 심장을 뛰게 해주니? 그때 민혜정이 이 사진들을 대동하고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혜정이 손에 든 종이 뭉치를 이민석의 얼굴 앞에 집어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이 서류 좀 보지 그래.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저 아이 정말 당신 딸이 맞긴 한 거야?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친자 불일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민혜정이 비릿하게 웃으며 지원을 가리키며 이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민석 원장은 지금 사기꾼 여자에게 속아 병원 공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원장님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이 사진들이 수군거리며 민석을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 당황하며 허공을 향해 손등을 휘저으며 절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유빈이는 민석 씨 딸이 맞단 말이야.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혜정이 지원의 지팡이를 뺏어들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말해주잖아. 이 원장, 당장 저 아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아니면 당신 해임안 바로 상정할 거니까. 이민석이 민혜정의 멱살을 잡으려다 말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비서, 당장 외부공인 기관 사람들 불러와. 내 혈액이랑 유빈이 혈액 다시 채취해서 맡겨. 민혜정이 민석의 손을 떼어내며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습니다. 해봐.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 이 병원은 내 아버지 거라는 거 잊지 마. 그 순간 유빈의 상태를 알리는 경보음이 다시 한번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원장님, 환자 뇌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뇌부종이 심각해서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민석이 차트 등을 확인하려 다가가는데 민혜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내 딸 수술해야 해. 지금 안 하면 정말 끝이란 말이야. 이민석이 민혜정의 어깨를 밀쳐내며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민혜정이 보안 요원들을 부르며 민석의 앞길을 차단했습니다.
안 돼. 친자 확인도 안 된 아이를 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수술하는 건 불법이야. 막아. 지원이 지팡이도 없이 바닥을 더듬으며 민혜정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유빈이 좀 살려줘. 살려만 주면 내가 다 떠날게. 제발. 지원이 민혜정의 구두를 붙들고 애원했지만 민혜정은 지원의 손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건 나.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는 거야. 민석이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뒤집혀 보안 요원들을 주먹으로 치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나 의사야. 내 면허가 날아가든 감옥에 가든 내 자식은 내가 살린다. 민석이 수술실 문등을 잠그며 안으로 사라지자 민혜정은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닫힌 문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죠. 유빈의 생명줄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느다랗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외부 복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대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혜정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구두굽으로 신경질적으로 찍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죠.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이민석 끌어내란 말이야. 이제 원장 직위도 해제됐으니 저 사람은 외부인일 뿐이야. 지원이 지팡이도 없이 바닥을 더듬으며 민혜정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유빈이 수술 중단시키지 마세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민혜정이 지원의 어깨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쳐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뱉었습니다. 이건 나. 어디서 눈먼 여편이가 내 비싼 옷을 더럽히고 그래. 내 딸이 죽든 말든 내 병원에서 벌어지는 불법은 못 참아. 그때 복도 끝에서 수석 전공의 정훈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류 봉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혜정과 보안 요원들의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이사님, 당장 멈추세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여기 있습니다. 유빈 양은 원장님 친딸이 확실합니다. 정훈이 이사진들의 면전에 서류를 펼쳐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민혜정이 사색이 되어 정훈의 손목을 낚아채 서류를 뺏으려 들었죠. 이건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서 감히 나를 속이려고 들어. 정훈이 민혜정의 손을 힘차게 뿌리치며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작은 이사장님이 하신 거죠. 검찰에서 이미 이사장님이 매수했던 유전자 검사업체의 이중 장부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박 팀장이 수사관들을 대거 거느리고 나타나 민혜정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이사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0년 전 김지원 씨를 실명하게 만든 뺑소니 사고의 진범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민혜정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다 들어있더군요. 영상 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민혜정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김지원을 영원히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서슬퍼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이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너였어. 너였단 말이야. 내 눈을 빼앗아가고 우리 딸 유빈이까지 죽이려 한 게 바로 너였어. 민혜정이 뒷걸음질을 치며 얼굴을 험하게 찡그리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가짜 영상이야. 다 이민석이 꾸며낸 연극이라고. 박 팀장이 민혜정의 가느다란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혜정 씨 살인교사 및 뺑소니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권은 구치소 가서 찾으시죠. 민혜정이 비명을 지르며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고 복도를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일순간 정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각 수술실 안에서 이민석은 외부의 소동도 모른 채 오직 딸의 심장만을 바라보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메스를 든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옆에 선 간호사에게 고함을 질렀거든요. 혈압 다시 체크해. 심장 박동 더 끌어올려야 한단 말이야. 유빈아, 제발. 제발 아빠 말 들리면 버텨줘. 이민석이 파열된 미세 혈관들을 한 땀 한 땀 이어붙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유빈의 가느다란 심장 박동 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이민석이 피 묻은 수술 장갑을 벗어 던지며 수술대 옆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살았다. 우리 딸 유빈이 드디어 살았어. 민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석이 초췌한 모습으로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지원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지원이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민석, 우리 딸 어떻게 됐어? 유빈이 살려준 거 맞아? 민석이 지원의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원아, 유빈이 살았어. 이제 위험한 고비는 다 넘겼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원이 민석의 손을 잡고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꺼이꺼이 통곡했습니다. 민석은 그런 지원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의자에 앉히며 참회의 눈물을 닦아주었죠. 며칠 뒤 유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의 햇살 잘 드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석은 병원장 업무도 전부 부원장에게 맡긴 채 유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직접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유빈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지원이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온기를 느끼며 민석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이 일을 다 하는 거야? 간병인에게 시켜도 되잖아. 민석은 유빈의 작은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10년 동안 아빠 노릇 못한 거 이렇게 몸으로라도 갚고 싶어서 그래. 지원이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유빈이 살려준 거 그건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민혜정은 절대로 용서 못해. 민석이 지원의 무릎 위에 손을 살포시 얹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 여자는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지원아, 내 눈 말이야. 지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창밖 어딘가를 향해 초점 없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눈은 이제 상관없어. 우리 유빈이만 건강해지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 살아도 좋아. 민석이 지원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과 팀 최고 권위자들 다 모았어. 우리 유빈이 얼굴, 내 눈으로 한 번은 직접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때 김유빈이 가느다랗게 눈동자를 뜨며 마른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엄마. 지원이 유빈의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더듬더듬 유빈의 얼굴을 찾아 손을 뻗었습니다. 유빈아,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딸,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니? 지원이 유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유빈의 손을 자기 얼굴에 갖다 대었습니다. 유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민석을 발견했죠. 유빈이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민석을 빤히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옆에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야? 왜 자꾸 나를 보면서 울고 있어? 민석이 유빈의 시선을 마주하며 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빈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어. 정말 미안해, 유빈아.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유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려 했지만 유빈은 몸을 움츠리며 피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나 수술한 의사 선생님이야? 지원이 민석의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유빈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빈아, 이 아저씨는 말이야. 네가 꿈속에서 늘 기다리던 내 아빠야. 유빈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등을 크게 뜨며 민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거짓말. 우리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잖아. 이 아저씨는 의사 선생님이잖아. 민석이 유빈의 작은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빈아, 아빠가 너무 비겁해서 너희를 이렇게 둔 거야.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유빈이 민석의 벌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붉은 나비 모반을 가리키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슴에도 나비가 있는데. 아저씨 가슴에도 똑같은 나비가 있네요. 민석이 유빈의 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주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유빈아. 아빠랑 유빈이랑 똑같은 나비를 나눠 가진 거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유빈이 민석의 손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나 안 버릴 거예요? 또 어디 멀리 안 갈 거죠? 민석이 유빈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잡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안 가. 아빠가 내 곁에서, 엄마 곁에서 평생 지켜줄게. 아빠가 약속할게, 유빈아. 지원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지팡이를 꽉 쥔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마주한 아빠라는 이름이 병실안을 무겁고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유빈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민석의 손을 잡은 채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석은 잠든 딸의 얼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딸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창밖에는 길었던 비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세 가족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재성병원의 중환자실을 벗어나 햇살이 가장 잘 드는 특실로 옮긴 유빈의 얼굴에는 제법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커다란 보온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열며 유빈을 향해 환하게 웃었죠. 우리 딸, 오늘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 가져왔어. 얼른 먹어보자. 민석이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구워온 최고급 소고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지원이 침대 옆에 앉아 코끝을 킁킁거리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죠. 민석 씨, 무슨 고기 냄새가 이렇게 좋아? 유빈이가 정말 좋아하겠네. 민석이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유빈의 두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와, 아빠. 냄새가 정말 최고예요. 나 이렇게 맛있는 냄새 처음 맡아봐요. 유빈이 숟가락을 들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석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유빈의 밥 위에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유빈아. 그날 네가 엄마 주려고 했던 그 고기보다 100배는 더 맛있는 거야. 유빈이 고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빠, 진짜 맛있어요. 엄마도 얼른 드세요. 지원이 유빈이 건네준 고기를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다가 눈시울을 붉혔죠. 맛있네. 정말 맛있어. 우리 유빈이가 엄마 주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같이 먹네. 민석이 지원의 손등을 덮어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세 식구 매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자. 내가 그렇게 만들게.
지원이 민석의 손등을 말없이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안은 고소한 고기 냄새와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10년 만에 따스한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원의 안과 수술을 위한 준비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석은 국내 최고의 안과 팀을 병원으로 불러 모아 며칠 밤을 새우며 회의를 거듭했죠.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 누운 지원이 민석의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 씨, 나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 우리 유빈이 얼굴 정말 볼 수 있는 거야? 민석이 지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야?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이민석이잖아. 나 믿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 알았지? 옆에서 유빈이 지원의 다른 쪽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응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엄마 눈 뜨면 내 얼굴 제일 먼저 보여줄게요. 지원이 유빈의 목소리에 안심한 듯 희미하게 웃으며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서성거렸죠. 수술이 진행되는 몇 시간 동안 민석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비비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각막을 이식하고 시신경을 살려내는 정밀한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병원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원이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와 눈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누웠습니다. 민석과 유빈은 숨을 죽인 채 지원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앙과 과장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지원의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한 겹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원 씨,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처음에는 빛 때문에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지원이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뿌연 안개처럼 흐릿하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며 병실의 풍경이 들어왔죠. 지원의 눈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침대 밑에서 까치발을 들고 서 있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엄마, 엄마 나 보여요? 엄마. 유빈이 지원의 눈앞에서 작은 손등을 흔들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원이 멍하니 유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등을 뻗어 유빈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상에, 유빈이니? 네가 우리 유빈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었구나. 지원이 유빈의 동그란 눈과 오뚝한 코, 그리고 통통한 볼등을 만지며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은 10년 동안 목소리로만 상상했던 딸의 얼굴이 실물로 나타나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유빈이 지원의 품에 안겨 얼굴을 비비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보이지? 엄마 눈 이제 안 아프지? 아빠가 엄마 눈 고쳐준 거지? 지원이 유빈을 꽉 껴안으며 옆에 서 있던 민석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벽에 기대어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지원이 민석의 초췌해진 얼굴을 확인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우리 유빈이 얼굴을 다 보네. 민석이 지원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야, 지원아. 내가 너무 늦었어. 우리 예쁜 딸을 10년이나 늦게 보여줘서 내가 정말 미안해. 지원이 민석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를 용서의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우리 유빈이 이렇게 살려주고 내 눈까지 뜨게 해줬으면 됐어.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민석은 지원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자마자 비서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민석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어 지원과 유빈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죠. 나 이민석은 재성병원의 모든 개인 지분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제 병원장이 아니라 당신과 유빈이의 남편이자 아빠로만 살고 싶어. 지원이 깜짝 놀라며 민석의 팔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민석 씨, 정말 괜찮겠어? 그동안 당신이 어떻게 쌓아올린 자리인데 이걸 다 포기해? 민석이 환하게 웃으며 지원의 손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보다 소중한 건 없어. 유빈이가 소고기 한 팩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니? 민석이 서류에 최종 날인을 하는 모습에 병실 안에는 숙연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는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들며 따스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유빈을 민석이 밀어주고 지원이 그 옆에서 민석의 팔을 잡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저기 빨간 꽃 보세요. 장미꽃이에요. 엄마, 저기 봐요. 유빈이 손가락으로 꽃을 가리키며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인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 유빈아, 정말 예쁘구나. 세상이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지 엄마는 잊고 살았어. 민석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이 민석을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지어 보였죠. 민석 씨는 예전보다 주름이 좀 늘었네? 고생 많이 했나 봐. 민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랑 유빈이 기다리느라 늙은 거지. 그래도 네가 다시 봐주니까 이제 관리 좀 해야겠는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지며 10년의 한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유빈과 지원을 양팔로 꽉 끌어안으며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밝은 미소가 10년의 한을 씻어내듯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유빈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양손을 꼭 잡고 병원 옥상 정원을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저물어가는 황금빛 노을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비극의 마침표가 찍히고 행복의 시작이 선포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석은 지원의 손을 잡고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신 앞에 굳게 맹세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석이 캐리어의 지퍼를 닫으며 침대에 앉아있는 유빈을 향해 윙크를 해보였습니다. 유빈아, 이제 다 됐다. 우리 공주님,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야. 기분 어때? 유빈이 인형을 품에 꼭 안으며 신이 나서 발을 동고동고 굴렀습니다. 아빠, 나 진짜 너무 좋아요. 집에 가면 아빠가 제 얼굴 그려주기로 한 거 잊으면 안 돼요. 지원이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신기한 듯 요리조리 뜯어보았죠. 민석 씨, 나 아직도 내가 눈을 떴다는 게 믿기지 않아.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참 낯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네. 민석이 지원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거울 속 아내의 눈과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나쁜 꿈은 다 끝났어. 앞으로는 예쁜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지원이 민석의 손등을 덮어 잡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응, 우리 유빈이랑 셋이서 정말 잘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짐을 챙기던 유빈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거든요. 아, 아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 유빈이 거품을 물며 침대 위로 털썩 고꾸라지자 김지원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붙들었습니다. 유빈아, 유빈아 왜 이래? 유빈아. 민석이 사색이 되어 유빈의 상태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청색증이야. 산소 공급해. 당장 처치실로 옮겨. 어서 빨리 움직여. 민석이 직접 이동 침대를 밀며 복도를 가로지르는 동안 병원 전체에 레드 코드가 발령되었죠. 지원은 이제 막 되찾은 눈으로 딸이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하며 정신없이 그 뒤를 쫓았습니다. 안 돼. 유빈아, 제발 엄마 두고 가지 마. 민석 씨, 제발 우리 유빈이 좀 살려줘. 긴급 촬영 결과는 참혹했고 민석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교통사고 때 충격받은 부위가 지연 파열됐어. 혈액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장 열지 않으면 끝이야. 수석 전공의 정훈이 차트를 확인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민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원장님, 심낭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이건 무리입니다. 민석이 주먹으로 벽을 쾅 치며 핏발선 눈으로 정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딸이야. 내가 살릴 수 있어. 당장 수술방 준비하고 마취과 연락해. 10분 내로 시작한다. 민석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수술실 복도로 거칠게 발을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차가운 육벽 사이로 불과 며칠 전 수갑을 차고 끌려갔던 민혜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연행될 때의 그 비참했던 몰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화려한 실크 코트를 걸친 그녀는 마치 승전보를 들고 온 여왕처럼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서둘러야겠어. 내 숨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포효했습니다. 민혜진, 네가 어떻게, 네가 왜 여기 있어? 법이라는 게 참 유연하더라고. 돈 좀 발랐더니 건강상의 이유로 금방 내보내주네. 덕분에 내 딸내미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할 수 있게 됐어. 민석이 분노로 몸을 떨며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의 손이 한 발 빨랐습니다. 민혜진은 민석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소유욕과 도끼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거렁뱅이 병원장 만들어놨더니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10년 동안 돈맛 실컷 봤다 이거야? 이제 와서 내 첫사랑, 내 새끼 찾아가겠다 이거냐고.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민혜진은 사정없이 민석을 밀쳐냈습니다. 수사관들이 민석의 팔을 낚아채 다시 수갑을 채우려 들자 뒤따라오던 지원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민혜진의 구두 코를 붙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유빈이 죽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보내주세요. 지원이 바닥을 기며 애원하자 민혜진은 가소롭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이 미친 여자가 누구 보고 남편이래. 그러더니 신고 있던 날카로운 하이힐 끝으로 바닥을 짚고 있는 지원의 손등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아! 지원의 비명이 복도를 찢었지만 민혜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중을 실어 손등을 지니기며
지원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김지원, 세상이 보이니까 참 좋지? 근데 어쩌니? 네가 욕심부려 눈을 뜨는 바람에 유빈이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그 눈을 얻으려고 쓴 수술비 사실은 유빈이 목숨값이었거든. 축하해. 딸 죽이고 얻은 눈이라니. 정말 값지네. 지원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광기에 젖은 민혜진을 온몸으로 밀쳐내고 수사관들의 손을 뿌리치며 유빈이 누워있는 수술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내부 잠금 장치를 거칠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 모습에 민혜진은 분노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친 듯이 깨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복도 벽면에 설치된 메인 전력 제어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민석, 잘 들어. 네가 메스로 그의 가슴을 한번 절개할 때마다 난 이병동 전기를 하나씩 끌 거야. 내 병원 전기를 범죄자, 자식 살리는데 공짜로 쓸 순 없잖아. 민혜진, 그만둬. 그건 살인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수술실 너머 민석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민혜진의 손은 거침없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첫 번째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턱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수술실 복도의 전등 절반이 꺼졌습니다. 어머, 벌써 어두워졌네. 다음은 산소 발생기 차례인가? 민혜진은 확성기를 집어들고 수술실 문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처 자식을 살리겠다고 병원을 무단 점거한 파렴치한 의사의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민석, 유빈이 심장이 멈추는 게 빠를까? 내가 전기를 다 내리는 게 빠를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밖에서는 전기톱 소리가 들려오며 수술실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안은 비상등 하나조차 가물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석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에는 악마가 전원을 하나씩 내리며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고 안에는 숨이 멎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유빈아, 아빠 믿지? 조금만 더 힘내자. 민석은 세상의 모든 저주와 어둠이 쏟아지는 수술대 위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과 아비로서의 본능의 의지에 딸의 가슴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민혜진의 소름 끼치는 콧노래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혜진이 메인 차단기를 내리는 순간 천장을 밝히던 무영등이 몇 번 가물거리다 맥없이 꺼졌고 실내는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오직 유빈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비상전력마저 바닥나며 불규칙하게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미세한 전자음만이 이 정적 속의 유일한 생존 신호였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전기톱의 날카로운 굉음이 수술실 벽을 타고 진동으로 전해졌고 확성기를 타고 흐르는 민혜진의 비릿한 웃음소리는 마치 악마의 주술처럼 내부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됩니다. 산소 포화도가 7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는 심장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도려내게 될 겁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수석 전공의 정훈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사라진 공간에서 시각은 때로 방해가 될 뿐이었죠.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만 번의 집도를 통해 몸에 새긴 해부학적 지도를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펼쳤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촉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자 유빈의 심장이 내뿜는 가냘픈 박동이 고무장갑 너머로 선명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이 가득 차 팽팽해진 심낭의 질감, 그리고 그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는 혈관의 위치가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그려졌습니다. 정훈아, 떨지 마. 휴대폰 조명이라도 켜서 모니터 수치만 내게 불러줘. 나머지는 내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유빈아, 아빠 여기 있어.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민석은 피로 젖은 메스를 고쳐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민혜진이 제어반 앞에 서서 마지막 남은 보조 전원 스위치에 손을 올린 채 기자들을 향해 연극하듯 소리쳤죠.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에 젖어 평소의 우아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 안에서 벌어지는 건 의술이 아니라 잔인한 도살입니다. 이민석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죽어가는 아이를 인질로 잡고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스위치를 내리는 건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내기 위한 저의 자비로운 결단입니다. 민혜진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복도의 전등까지 모두 꺼지며 병동 전체가 무덤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지원이 피투성이가 된 손등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지금의 암흑은 공포가 아닌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습니다. 지원은 소리 없이, 하지만 맹수처럼 민혜진이 서 있는 제어반 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딸 죽게 내버려두지 않아. 네가 감히 누굴 건드려. 지원은 보이지 않는 시야 대신 예민해진 청각과 감각으로 민혜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그녀의 머리채를 휘감아 대리석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두 여자가 어둠 속에서 엉켜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는 사이 민혜진이 대동했던 기자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시간으로 송출하던 스트리밍 영상 때문이었죠. 영상 속에는 어린 환자의 생명줄을 끊으려 발악하는 이사장의 섬뜩한 표정과 피투성이가 된 채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원 복구해. 저 여자 막으라고. 분노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오반장의 팀이 복도로 들이닥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반장은 민혜진의 용역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그녀를 지원에게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민혜진은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실크 코트 차림으로 실성한 듯 비명을 질렀죠.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원 주인이야. 법대로 해. 내 돈 처먹은 검사들 다 어디 갔어? 법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민혜진 씨, 당신을 의료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벌인 이 추악한 짓은 방금 5천만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에 유연한 법 따위는 없습니다. 오 반장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병원 기술팀이 전력 제어반을 강제로 복구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이 다시 눈부시게 환해진 순간 민석의 손에는 유빈의 심장을 압박하던 거대한 혈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과 아비로서의 본능만으로 파열 부위를 찾아내 봉합하는 그야말로 인류의학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집도가 성공한 것이었죠. BPM 돌아옵니다. 80, 95. 정상 범주입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원장님, 해냈습니다. 유빈이 살았습니다. 정훈의 환히 섞인 외침이 수술실 벽을 울렸습니다. 봉합하고 마무리해. 민석은 그제야 다리가 풀린 듯 수술대 옆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젖어 있었지만
모니터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유빈의 심장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유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민석이 걸어 나왔을 때 복도는 폭풍이 지나간 듯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하던 민혜진이 멈춰서서 민석을 향해 도끼 서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민석, 넌 이제 끝이야. 내가 억울하게 나만 죽을 것 같아? 반드시 너부터 죽여버릴 거야. 네가 그렇게 싸고 도는 내 전처랑 그 애새끼까지 세트로 지옥에 보내줄게.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광기 어린 저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 떨고 있는 지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피 묻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품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돈과 야망 때문에 사랑을 버리고 민혜진의 개가 되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아, 유빈이 살았어. 이제 정말 우리를 옥죄던 그 끔찍한 사슬이 끊어졌어. 미안해, 너무 늦게 돌아와서. 지원은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민혜진은 그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호송차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영원한 암흑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조롱했던 유연한 법과 돈의 힘은 이제 그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한 가장 무겁고 단단한 쇠창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재성병원의 길고 잔혹했던 밤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창가를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은 이제 막 죽음의 문턱을 돌아온 한 아이의 생명처럼 찬란하게 병동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다시는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침의 빛을 묵묵히 받아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눈을 뜬 세상, 그리고 딸이 다시 숨쉬는 세상. 그것이 그가 그토록 처절하게 싸워 얻어낸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민혜진의 구속 소식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재성병원의 거대한 비리와 뺑소니, 교사, 그리고 위독한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수술실 전력 차단이라는 전대미문이 악행은 국민의 거대한 분노를 샀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수술 중인데 전기를 끊을 수 있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괴물이네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외침대로 민혜진이 맹신했던 돈과 권력은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인류 변호사들은 그녀의 실체가 전국에 생중계된 마당의 변호를 포기했고 재성재단은 사회복지재단으로 환수되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푸른 죄수복을 입은 민혜진은 창살 너머의 좁은 하늘을 보며 여전히 누군가를 저주했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난 한적한 시골 마을, 작고 아담한 목조주택 마당에서는 숯불에 구워지는 고소한 고기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기 다 익었어요? 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유빈이가 젓가락을 든 채 민석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재촉했습니다. 민석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집게를 바쁘게 놀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녀석 급하긴. 자, 이건 우리 유빈이 거.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 역시 아빠가 구워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 이것 좀 봐요. 육즙이 막 팡팡 터져요. 지원이 쌈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오며 유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빈아, 천천히 먹어. 누가 안 뺏어가. 당신도 좀 먹으면서 해요. 땀 흘리는 것 좀 봐. 난 괜찮아. 당신이랑 유빈이 입에 고기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 지원이 정성스레 쌈을 싸서 민석의 입에 넣어주자 유빈이가 장난스럽게 눈을 가리며 깔깔거렸습니다. 에이, 아빠랑 엄마랑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나 질투 나려고 하네. 허허, 이 녀석 봐라. 유빈아, 사실 아빠는 지금도 가끔 꿈 같아. 너랑 엄마랑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말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집게를 내려놓고 유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빈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그 빗속에서 혼자 무서웠지? 소고기 한 팩이 뭐라고 우리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아빠가 조금만 빨리 너희를 찾았더라면. 유빈이가 고기를 씹다 말고 민석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석의 손등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슬퍼요. 그때는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빠가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 사주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내 옆에 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유빈아, 여보, 유빈이 말이 맞아요. 지난 시간 후회해봤자 아픔만 커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안 그래요? 지원의 말에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지원아. 당신 눈. 다시 나를 봐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병원장 타이틀 다 버리고 여기 내려온 거 후회 안 하냐고 마을 사람들이 묻더라. 근데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라고 대답했어. 오후가 되자 민석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나비의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수술실 대신 청진기 하나로 주민들의 마음까지 달래주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나 오늘 허리가 다시 아픈 것 같아. 어르신,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어제 김장하셨다면서요? 자, 여기 앉으세요. 자세히 좀 봐드릴게요. 민석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옆가게 꽃집 유빈의 정원에서 지원이 화려하고 예쁜 꽃이 담긴 꽃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진료실 꽃 좀 바꿨어요. 향기가 좋죠? 어휴, 꽃집 김 사장님 오셨네. 덕분에 환자들이 병원 아니라 카페 온 것 같다고 좋아해. 지원아, 이따가 유빈이 학교 끝날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까? 같이 뒷동산 산책도 하고. 좋아요. 유빈이가 아침부터 나비 보러 가자고 난리였거든요. 해질녘 세 가족은 나란히 뒷동산 언덕에 올랐습니다. 억새풀이 황금빛 노을에 일렁이는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진짜 노란 나비예요. 유빈이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뛰어나갔습니다. 정말로 나비 한 마리가 노을빛을 타고 세 사람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나비가 우리 보러 온 걸까요? 내 가슴에 있던 나비가 날아간 걸까요? 글쎄, 아마 유빈이가 너무 예쁘게 웃어서 나비가 친구하자고 온 거 아닐까? 민석이 유빈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유빈의 심장 소리가 민석의 가슴에 가깝게 전해졌습니다. 아주 규칙적이고 건강한 박동이었습니다. 유빈아, 아빠한테 약속 하나만 해줘. 뭔데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꼭 말해주기. 다시는 혼자 빗속에 서 있지 않기. 아빠가 언제든 우산 들고 달려갈 거니까. 유빈이가 민석의 목을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약속할게요. 근데 아빠, 나 이제 비 오는 거 안 무서워요. 비가 와야 무지개도 뜨는 거잖아요. 그쵸, 엄마?
지원이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유빈이 다 컸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은 거죠? 당연하지. 지원아, 내 눈 봐봐. 나 지금 진심이야. 내 남은 생은 오직 당신이랑 유빈이 행복을 위해서만 쓸 거야. 내가 가진 모든 의술도 내 심장도 전부 당신들 거야. 지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신이 그날 수술실 문 잠그고 유빈이 살리겠다고 소리치던 거. 나 사실 밖에서 다 들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유빈이 아빠라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나 같은 놈 용서해주고 기다려줘서. 노을은 점점 짙어져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빗물과 뒤섞였던 핏자국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와 멈추지 않는 웃음소리, 그리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나비의 날갯짓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내일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요. 내가 아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을게요. 허허, 우리 딸 효녀 다 됐네. 그래, 내일은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다 사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비극의 터널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눈부신 빛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른 나비가 별빛 사이로 사라질 때쯤 세 가족의 머리 위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비극의 마침표는 찍혔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페이지를 향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빗속의 나비는 이제 태양 아래서 가장 눈부신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작은 나비가 마침내 따스한 햇살 아래 날개를 펴듯 유빈이네 가족의 긴 고난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매답지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진심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전해드린 이 따뜻한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찬란한 아침이 오듯 여러분의 내일도 나비의 비상처럼 눈부시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